오늘날 우리는 한 번의 클릭으로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결핍이 일상이었지만 지금은 더 많은 음식, 더 강렬한 자극, 더 빠른 기술 등 이제는 풍요가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결핍의 공간에서 풍요가 넘치는 공간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도파민과 중독. 도파민이란 뇌 속에서 분비되는 작은 화학 물질로 우리의 욕망과 선택을 지배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중독 가능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도파민을 씁니다. 뇌의 보상 경로에 도파민이 많이 분비될수록 우리는 그 자극에 끌리고 중독됩니다. 도파민은 단순한 쾌락 호르몬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고 더 큰 만족을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뇌는 쾌락과 고통을 같은 장소에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쾌락을 얻을수록 그 반작용으로 고통이 밀려옵니다. 좋은 책, 재미있는 영화, 몰입감 넘치는 게임 등 이 순간들이 반복되면 뇌의 저울은 점점 쾌락이 아니라 고통 쪽으로 기울어갑니다. 중독의 메커니즘. 중독은 단순히 마약이나 알코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도박, 쇼핑, SNS, 유튜브, 심지어 대화와 문자까지도 우리를 중독시킬 수 있습니다. 중독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신 혹은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는 걸 알면서도 강박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요인은 바로 접근성입니다. 쉬울수록 우리는 빠져듭니다. 이처럼 우리가 중독되는 가장 큰 이유는 중독의 대상을 구하기가 너무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SNS, 쇼핑, 게임, 도박, 마약, 술 등 과거에는 접근이 어려웠던 자극들이 지금은 손끝 하나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쇼핑 중독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극은 이미 물건을 구매하기 전부터 시작된다고요. 물건을 검색하고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이 황홀했고 배송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그는 환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장이 뜯기고 나면 더 큰 공허감만 남습니다. 이러한 중독의 결과로 우리는 점점 더 무기력하고 불행해지며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도파민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중독은 더욱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쾌락과 고통의 저울. 우리가 더 쾌락을 추구할수록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뇌는 고통과 쾌락을 같은 영역에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쾌락과 고통은 저울양 끝의 추와 같습니다. 그리고 저울은 언제나 수평을 맞추려 합니다. 우리가 쾌락을 경험하면 뇌는 반작용으로 고통을 만들어 균형을 맞춥니다. 자극이 강할수록 저울은 쾌락 쪽으로 극단적인 무게를 실지만 그만큼 다시 고통 쪽으로 반동합니다. 반복될수록 쾌락은 점점 약해지고 짧아지지만 고통은 점점 더 강해지고 길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초콜릿을 한 조각 먹었을 땐 기쁘지만 더 먹다 보면 기쁨은 줄어들고 결국엔 속이 느끼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 과정을 신경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쾌락에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그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결국 쾌락의 끝엔 고통이 기다리고 있죠. 고통을 피하려는 현대인. 오늘날 사람들은 고통을 참으려 하지 않습니다. 약을 먹고 술을 마시고 밤새 넷플릭스를 보며 현실을 잊으려고 하죠. 하지만 회피는 오히려 고통을 더 크게 만듭니다. 왜 우리는 전에 없던 부와 자유를 누리는데 과거보다 더 불행할까요? 우리는 따뜻한 집과 편리한 기술을 갖추고 있고 원하는 물건을 클릭 한 번에 살 수 있습니다. 음식은 풍족하고 의료는 발달했으며 과거라면 상상도 못했을 기회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더 공허하고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할수록 불행에 더 민감해지고 즐거움을 쫓을수록 고통을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문명과 불편함을 없애려는 문화가 우리를 더 나약하게 만든 건 아닐까요? 고통의 필요성. 사실 고통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적당한 고통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치료 수단입니다. 염증이 몸을 지키듯, 통증이 상처를 견고하듯, 고통은 우리를 보호하고 회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쾌락은 고통의 반대편에서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고통과 쾌락을 동시에 느끼죠. 격렬한 운동을 한 후 고통 뒤에 오는 기분 좋은 쾌감, 추위를 견딘 후 찾아오는 따뜻함의 행복. 우리는 모두 한 번쯤 고통이 쾌락으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 챙김과 수용. 그렇다면 중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려다 보니 자극을 옮겨다니는데 익숙해졌습니다. 담배를 끊겠다고 전자담배를 피우고 게임을 줄이겠다며 대신 술을 마십니다. 술을 끊으면 또 다른 자극을 찾죠. 끊임없이 커피를 마시거나 쇼핑으로 순간의 쾌락을 채우기도 합니다. SNS를 스크롤하며 좋아요 하나로 마음의 공허를 달래고 유튜브와 쇼폼 영상을 보며 뇌를 잠시라도 흥분 상태로 유지하려 합니다. 겉으로는 다른 선택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진짜 해법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은 바로 이 지점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도파민 자극을 멈추면 처음엔 더 큰 불안, 불면, 불쾌감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견디고 바라보면 우리의 뇌는 새로운 균형을 찾아갑니다. 약물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온갖 고통을 약물로 없애려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도파민 조절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먼저 자극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첫째, 디지털 대신 현실에 집중하세요.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산책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스마트폰 없이도 충분히 풍요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올 겁니다. 둘째, 건강한 고통을 받아들이세요. 추운 날씨 속에 나가 칼바람을 맞아보거나 불편한 운동을 선택해보세요. 반복할수록 몸은 고통에 대한 내성을 가지게 되며 쾌락을 더 깊게 느끼게 됩니다. 셋째, 마음 챙김을 실천하세요.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며 고통스러운 감정조차 피하지 않을 때 새로운 감각과 조화로운 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쾌락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삶에서 불행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과학은 말합니다. 모든 쾌락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그리고 그 대가는 쾌락보다 오래가고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통을 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우리는 더 큰 자유를 얻게 됩니다. 또한 고통과 쾌락의 저울을 이해하고 이를 균형 있게 맞춘다면 우리 스스로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쾌락에 의존하고 있나요? 그리고 어떤 고통을 피하고 있나요?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주해 보세요. 그 끝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평온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